이번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이 제시한 플랜 B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정절벽 협상은 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정절벽을 막지 못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5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총기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상품들을 모아놓은 매장이 뉴저지에 오픈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은 어떤 후보를 더 많이 선택했을까요? 재외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치러진 재외국민 대통령 선거. 이번 재외국민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2만 1000여 표 차로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 국내 각 개표소에서 재외국민 투표함을 개표한 결과 박 당선인은 유효 투표수 15만 7,291표 가운데 6만 7,319표, 42.8%를 얻는 데 그쳐 8만 9,192표, 56.7%를 얻은 문 후보보다 득표율이 13.9%포인트 낮았습니다. 세계 110개국 164개 공간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추정 재외선거권자 223만 3,695명 중 22만 2,389명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했고 이 가운데 15만 8,235명이 투표했습니다. 무효표로 처리된 투표용지는 905장이었습니다. 뉴욕 지역은 14만 5,120명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해 7,548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공간 가운데 투표자 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도쿄가 9,632명이었으며 LA 8,155명에 이어 뉴욕이 7,548명으로 세 번째로 투표자가 많은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외선거인의 투표용지는 기표할 때부터 봉투에 넣어져 국내 거주 주민등록지 개표소에서 개봉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경남, 경북, 제주 지역은 박근혜 당선인이, 나머지 지역은 문 후보가 앞섰습니다. 재외국민 선거는 투표함을 개봉할 때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모아 집계하기 때문에 투표자의 성별, 연령층, 거주국 등을 구분할 수 없고 국외 부재자인지 영주권자인지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공화당은 연소득 100만 달러 미만 가구를 상대로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플랜 B에 대한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논쟁이 예상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재정 절벽 협상의 여러 쟁점 가운데 소득이 연간 100만 달러 미만인 가계의 세제 감면을 골자로 한 플랜 B를 제안했습니다. 부시 감세안으로 불리는 이 세제 감면은 지금까지는 모든 계층의 세금이 감면됐으나 이번 플랜 B가 통과되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세율은 상향 조정됩니다. 공화당은 아울러 25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자는 오바마의 제안도 표결에 붙여 부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차피 부자 증세 기준을 연소득 40만 달러로 높이겠다고 오바마가 수정 제안한 만큼 25만 달러는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베이너 및 공화당과 올해 12월 30일이 데드라인인 재정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속 협상해왔습니다. 재정 절벽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미국의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분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고 연방정부도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지출을 대규모로 자동 삭감할 것으로 보여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재정절벽에 빠지면 정부 지출은 10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자동으로 줄여야 합니다. 특히 550억 달러의 삭감이 예상되는 일반 예산에는 실업수당 260억 달러와 메디케어 등도 포함돼 있어 서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바마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백악관도 의회가 플랜 B를 가결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논쟁이 예상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현재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어제 미국이 재정절벽을 막지 못하면 현재 최고 신용등급인 AAA에서 강등당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피치는 이날 발표한 내년도 세계 전망보고서에서 미국이 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하면 재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국의 중기 성장 가능성과 금융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어 불필요한 경기 침체로 들어갈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도 지난해 8월 미국의 AAA 신용등급을 AA 플러스로 한 등급 내려 전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약 85명이 총에 맞고 이 가운데 53명은 자살을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에 의거 오는 2015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총기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5에서 201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 감소한 반면 총기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는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10년 평균 추세에 근거해 2015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3만 2천 명으로 줄고 총기 사고 사망자 수는 3만 3천여 명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의 폭력 예방 연구 프로그램 책임자인 게런 윈트뮤트는 자동차의 안전성이 점점 향상되고 있고 젊은 운전자들에 대한 특권 제한과 안전벨트 규정 등 관련 법률 강화 덕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총기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이 다양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총기 관련 사고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중 14세 미만 아이들의 총기 사고 사망자도 하루 85명의 사망자 중 1명을 차지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총기 부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매일 2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가전용품이나 자동차 등 우수한 한국산 제품들이 이젠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상품들을 모아놓은 매장이 뉴저지에 오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주 파라무스에 위치한 가든스테이트 프라자몰. 한국의 히트 상품들을 모아 미 시장 판로 개척을 꾀하고 있는 K히트가 오늘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한국 히트 상품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한국중소기업청 송종호 청장은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 제품에 비해 품질이 좋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미국 시장 소비자들에게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송 청장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K히트의 미국 시장 진출로 인해 수출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 그러니까 생활 소비 제품목은 수출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수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50개 업체들이 공동으로 그 AS망도 갖추고 또 저장 창고도 만들고 해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큰 수출 시장에 아마 이 모델이 될 겁니다. K히트 매장에서는 주방기기용품, 생활가전기기, 화장품, 아기용품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한국산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K히트는 뉴저지 1호점을 발판 삼아 LA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매장을 개설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남미 출신 미국 이주자들의 전반적인 감소가 주 원인인데요. 한인은 2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조사국이 어제 발표한 2011 미국 내 불법 체류 이민자 추산 통계에 따르면 미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 불체자는 약 23만 명으로 전체 불체자 수 1,150만 명의 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0년 인구 센서스를 통해 집계된 미국 내 전체 한인 142만 3,700여 명의 16%에 해당하는 수치로 한국 태생 110만 400여 명을 기준으로 보면 한인 이민자 6명 중 1명이 불법 신분인 셈입니다. 한인 불체자 수는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 2009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주 요인이었으며 이 같은 현상은 한인뿐 아니라 다른 민족에서도 나타나 본격적으로 경기가 침체하기 시작한 2008년도에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인 불체자 수는 다시 20만 명대를 웃돌며 늘어났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멕시코가 68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엘살바도르 66만 명, 과테말라 52만 명, 그리고 중국 28만 명과 필리핀 27만 명에 이어 한국은 8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283만 명, 텍사스가 179만 명, 플로리다 74만 명 등에 이어 뉴욕 63만 명과 뉴저지 42만 명이었습니다. 미국 시민이 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한층 어려워진 시험 문제에 이번에는 시민권 신청서 양식이 까다롭게 바뀔 예정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 시민권 신청서에 신청자에 대한 추가 질문을 첨가한 새로운 양식의 시민권 신청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신청자 정보를 심사 과정에서 더 고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민서비스국의 입장은 영주권 취득 후부터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시점 사이에 개인정보가 시민권 신청 자격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2004년에 제정된 정보개혁과 테러 방지법에 근거한 질문도 추가됩니다. 특히 최근 대통령이 테러, 고문, 학살 등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특별히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식 변경 제안서는 20일자 연방 관보에 게재돼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공공기관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기 싫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에서도 악명 높은 차량국 고객 서비스가 개선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뉴욕주 차량국 고객 서비스 부분이 강화돼 앞으로 운전자들의 차량국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뉴욕 포스트 어제 일자 보도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운전자들이 더 쉽고 편하게 차량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서비스 부문에 대대적인 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지난 18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용자들이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한 고객 서비스 직원 확충, 셀프 서비스 부문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관련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또 몇몇 차량국은 운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른 오전부터 늦은 저녁 시간 그리고 토요일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미리 서비스 장소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우선 이번 달부터 15개 차량국에서 시범 적용한 후 내년에 주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교육국과 교사노조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뉴욕시가 내년 1월 17일까지 새 교사평가제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연방정부에 2억 5천만 달러의 지원금이 날아갈 상황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18일 뉴욕시가 내년 1월 17일까지 새 교사평가제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막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뉴욕시와 용커스 등 27개 학군은 학군과 교사노조의 합의 도출 실패 등으로 계획안조차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주 정부는 지난 2월 연방정부의 교육 지원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교사 평가제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주정부 계획안은 연방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학군별 계획안을 주정부가 승인해야 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주내 692개 학군 중
422개 학교는 주정부 승인을 받았고 223곳은 주정부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데니스 윌코 시 교육감은 21일까지 계획안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교사노조 측은 무슨 근거로 21일까지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는지 모르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젯밤 불어닥친 강풍으로 인해 남가주 곳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LA DWP에 따르면 어젯밤 페어팩스 지역에 2,400가구가 정전됐으며 레던더 비치와 롱비치 지역의 17,000가구도 오늘 아침 한때 전기가 끊겼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젯밤 시속 40에서 최고 60마일의 강풍이 불었다고 밝히며 이번 주말까지 추운 날씨와 함께 또 한 차례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은퇴를 하고 60이 넘은 나이에 엉클 장으로 대학생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텐진 외국어대학교. 복도에 세워진 안내판 하나가 학생들의 발길을 끕니다. 소지품 도난에 주의하라는 내용을 중국어가 아닌 영어로 쓴 글과 익살스런 그림까지. 안내판을 만든 장본인은 59세 장 웨이커시로 그는 이 학교의 경비원입니다. Take care of your belongings, 对吗? 이렇게 안내문을 영어로 손수 써붙이는 것도 그의 일입니다. 张大爷平时就是有功夫的时候不懂什么的时候都发短信问我一些他不知道的英语单词. 과거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오면서도 그는 줄곧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꿈을 간직해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외국어 대학교에 경비원직에 지원했습니다. 일하는 틈틈이 공짜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他称我们是他的导师，其实我觉得这种东西都是互相学习的。他虽然那么大年纪了。 외국어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 성강살이 1년 만에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 불어, 독일어 등 무려 7개 국어의 기초를 마쳤습니다. 한유, 안녕하세요. 어린 학생들과 어울리는 덕에 최신 유행에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요즘 한창 인기인 싸이의 강남 스타일 말춤도 거뜬합니다. 他就是那种活到老学到老的精神，我觉得挺让我感动的。 학생들 사이에 엉클장이라 불리며 대학의 명물이 된 장 웨이커 씨. 오늘도 경비실 모퉁이의 작은 책상에 앉아 외국어 공부 삼매경에 빠져듭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오전 중 바람이 불면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눈발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내리면서 녹은 눈이 통행을 불편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은 맑겠지만 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